수많은 편견과 오해, 하루에도 여러 번 편견에 도전하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쳇바퀴 돌리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과정들은 누구나 겪는 과정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편견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스스로도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는 오늘도 불교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본격 스님 토크쇼 야자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비 원더의 서 듀크 듣고 오셨고요. 드디어 본격 스님 토크쇼 야자수의 첫 방송이 찾아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담가 겸 대한불교청년회 홍보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장재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모신 두 분은 저의 스님에 대한 편견을 깨주실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도 되고요. 가섭스님, 자연스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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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야자수 프로그램 이름 풀 네임 혹시 들으셨나요? 두 분 스님께서는? 네. 야자수. 네. 네.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스님들의 수다라고 얘기를 저도 듣고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가섭스님께서는 이 야성적이다 이런 표현 수식어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이거 저 때문에 야성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뭐 야성적이다라는 건 생긴 모양보다도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자연 스님이 네. 성품적으로 봤을 때 네. 저보다 훨씬 더 야성적이라는 거 아. 앞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야성적인 가섭스님과 뭐 자유로운 자연스님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야성적인 자연스님과 함께하는 가섭스님의 자유로운 토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여기는 그냥 있겠네요. 야성적인 네. 자연 스님의 수다. 그래서 야자수. 예, 그런 거죠. 여기 그러면 자연스님은 어디 저는 계시죠? 그냥 없습니다. 없는 존재로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님, 그럼 오늘 우리 방송에 사실상 주인공격이신 우리 자연스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야성적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네. 약간 파격적이고 네. 틀을 깨트리는 그런 그렇죠.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되도록 가섭스님과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파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편견을 파격적으로 깨주실 수 있는 방송 되지 않을까. 야자수라는 게 네. 그 해변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목마를 때 네네. 야자수를 한 모금 마시면 네.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 대해서 내지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네. 궁금한 것도 해결해주고, 네. 목마름도 해결해주고, 또 갈증도 해결해주는 네. 그런 시원한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야자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시원한 방송 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격식이나 예의도 잠깐 치워놓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사는 삶이 이렇게 시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네,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오셨고요. 사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선 우리 두 분 스님부터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주셔야 또 즐겁고 편안한 방송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시니까 먼저 가섭스님부터 네.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가섭스님은 지금 용인 마하사 주지스님이신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네. 영꽃마을 산하시설 한솔복지관 관장님이시라고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세를 좀 고쳐 앉았는데요.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복지관에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시 예산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요즘에 복지관이 이제 지원뿐만 아니라 네.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로 복귀시켜주는 네. 그런 이제 역할들이 많이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사회화 같은 그렇죠. 역할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장애우나 아니면 뭐 생활보호 대상자라 해가지고 네.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사회에 나와서 건강하게 네.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재교육 또 네. 지원까지 해가지고 그런 게 복지관이기 때문에 늘 이제 이웃과 이제 더불어서 함께 활동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막 격식을 차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낯섭니다. 네. 먼저 다가서고 이런 게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이신지 사실 처음 뵀을 때도 너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다라는 느낌을 저도 참 받았었어요. 근데 네. 그게 저는 정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이 복지라는 분야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복지는 이제 중앙승가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네.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해인사에서 이제 있을 때 네. 원래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사회 활동적인 측면이요. 사회학. 사회학. 네. 네. 사회학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네. 근데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아주 오래된 옛날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현대에 철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것들이 궁금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철학적 근거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 어떻게 다루고 네. 어떻게 같을까. 네. 그래서 사회학을 관심 갖게 돼서 해인사에서 사회학 책을 보다가 외서를 본다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좀 접고 그러면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사회학과 비슷한 게 이제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결되는 어떤 연결된 학문이다. 학문이. 네. 그래서 승가대를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복지학은 또 종합학문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뿐만 아니라 네. 뭐 심리학이라든지 아. 행정학이라든지 네. 또 이런 기타 응용 학문들을 전부 다 조금씩 다 공부를 해야지만이 사회복지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적인 학문이군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꽃동네로 제가 봉사를 실습을 나갔는데 네. 장애무들을 처음에 보고 그 당시에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막상 다가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있지만 선뜻 네, 나서지지 않는. 실제로. 네, 그렇죠. 소대변을 받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때, 그날 돌아오면서 사실은 같이 갈 때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나. 사회복지사로 갈 수 있는가. 네, 네. 이런 이제 고민들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정말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수행자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다. 이렇게 지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제 졸업하고 시작했으니까요. 꽤 됐죠. 근데, 2008년도에 제가, 네. 관장에 처음 임명이 됐어요. 종로에 있는 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네. 네, 그때부터 치면은 거의 지금 7, 8년 정도 관장한 것 돼가네요. 네. 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해오시면서 아마도 이 사람들, 특히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에 다시 한번 밝은 순간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의 노래처럼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이클 잭슨의 Best of Joy. I am your joy, your best of joy. I am the moon that you are the spring. Our lives a sacred thing. You know I always will love you. I am from there. 네. 여러분은 지금 야성적인 자연스님의 수다 야자수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자연스님도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님은 사실 공부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 스님이시잖아요. 박사학위가 4개죠, 스님? 예. 네, 어떤 거 있죠? 철학 박사하고 네. 문학 박사하고 그다음에 철학 박사가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역사 교육. 아, 그렇죠. 그러면 철학 2개와 예. 문학, 예. 네, 역사학. 예. 그럼 석사학위는 더 많으신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 석사학위는 2개. 2개시고요. 예, 예. 어떤 2개도 같은 분야인가요? 철학하고 문학. 철학하고 문학. 제가 음악 나가면서요, 아까 가섭 스님 이력도 조금 봤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로 지금 직책을 20가지 정도를 맡고 계시다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제 궁금증은 아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섭 스님은 직책 욕심, 자연 스님은 학위 욕심이 살짝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 스님께서 공부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는 뭐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절에서 원래 특별히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예. 네. 그래서 그냥 공부나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동양학문이라는 게 총체적 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에 트이면 점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가섭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스님들께서 시간이 조금 있으실 때 공부를 하시진 아니, 우선, 네. 이 직책을 욕심 있다는 게 해명을 좀. 네,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말입니다. 네네. 큰 오해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이건 이제 저희 법문학쯤 되고, 네. 지역에서 그 정도 활동하면, 네. 누구나 주어지는, 네. 네? 밥상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기는 직책이지, 네네. 이게 권위나, 네. 이 권력이 따라가는 직책은 네네. 아니고, 네. 전부 봉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직책이라는 거 네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네. 말씀하신 더 나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 여러 학문 배우듯이 아니, 여러 거기까지는 일들을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채널 한번 열심히 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네. 가섭 스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 자연 스님께서 시간이 많으셔서 네. 그 쉬는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스님들께서 시간이 많으시면 대체로 공부를 하시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자연스러운 스타일. 네. 그 스님께서는 스타일.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으면 네. 저는 돌아다닙니다. 여행을 다니시나요? 아니죠. 이웃을 만나러 다니죠. 우리 사회 곳곳에 네, 또 예를 어둠을 들면 찾아다니시는 신도집에 간다든가, 네. 내지는 뭐 복지관에서 네. 뭐 이렇게 봉사활동한다든가 네. 그러는 거고, 특히 이제 시간이 많으면 그런 이제 자기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네. 수행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 있고, 또 스님처럼 책을 보시는 선생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시간이 많은 스님도 있는데 네. 굉장히 바쁜 스님들도 또 많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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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확실히 역시 스님들께서는 시간이 있으셔도 뭔가 발전적이고 뭔가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스님에게서 조금 더 편견을 깨는 시간을 갖자라고 오프닝 멘트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더 존경심만 생겨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혹시 뭐 다른 취미생활이나 여가 생활 하시는 건 없나요? 저는 없습니다. 네. 오로지 시간은 우리 이웃. 아니,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네. 다니기도 하고. 이게 생리적 휴식을 예, 취하신다는. 수다를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 한 2, 3년 전부터 이상하게, 네. 이 호르몬 변화가, 네. 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대화를 즐기시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한 3시간 정도 뭐 수다 떠는 거는 예사하고, 네.
이게 아마 이게 갱년기 증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스님들이 이제 보통, 배우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보통 한 15년 정도, 10년에 15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그 기간에는 이제 외부에 나와 활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집중해서 정진하고 수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들 하시죠. 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시고, 자연 스님 혹시 공부 말고 다른 거 여가 시간에 하시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답사, 답사. 네. 답사, 그다음에 술래 아니면 자료 찾기. 자료 찾기. 역시 퀄리티가 자료 남다르십니다. 찾기 나왔습니다. 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냥 딱 듣는 순간, 야, 이 자료 찾기가 여가가 될 수 있구나. 이것도 또 한 간의 편견을 깰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잘 갑니다, 그게. 그런가요? 네. 안 찾아질수록 혹시 잘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 찾다 보면 네. 시간이 잘 가죠. 저희 관심 분야에 네네. 이렇게 그렇군요. 어느 때 집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책 정리하다 보면 네. 옛날에 보던 책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다시 보는. 네. 네. 그러면은 쭉 옛날에 읽었던, 내는 메모했던 거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약간 시간 여행하는 느낌도 들고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네. 자연스님 같은 경우는 학구열까지. 그렇죠. 예? 되니까 배가 되겠죠. 제가 시간이. 그 부분이 없어서 100% 공감을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네, 그거에 이제 우리 사회자나 제가 없는 네. 부분이 바로 학구열입니다. 아니, 남자분들은 네.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취향이 약간 다를 뿐이죠. 뭐 피규어 모집한다거나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중적인 언어로 이 덕후라고 네. 표현하는 스님은 그러면 이 공부와 자료의 덕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그렇군요. 네. 저는 여자 아이돌 보는 또 그쪽 덕후인데 그것도 스님께서 공부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절에서 원하는 어떤 인간상이 있어요. 네. 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게 본성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네. 누구한테는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술을 못 마셔요. 아예 네. 예. 이유는 맛이 없어서. 맛이 나는 없어서.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네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는 술을 뭐 안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술을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남성 중에서. 그렇죠. 많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큰 그걸 스트레스죠. 똑같은 잣대로 놓고 누구는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는 네. 사실 조금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 스님의 이런 이제 퀄리티 있는 네. 취미 활동에 대해서 혹자들은 네. 아주 갑자기 요즘은 쉽게 비유하자면 네. 난 뭘 먹어도 살이 안 쪄.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런 톤, 이런 분위기. 나는 왜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지? 예. 네. 정말 그 친구들 사이 그런 얘기 하면 네. 살아남기 힘들겠죠. 네, 그런 이제 그 퀄리티 있는 이 취미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장시간 자연스님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이렇게 느낌? 네. B를 얘기하면 네. 진짜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공부를 좋아하시고. 아주 진짜 공부를 좋아하시고. 네, 이게 가식이 아니라 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삶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혹시나 네. 비방이나 비판하실 분들은 그 마음 거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이렇게 또 제가 또 자연스럽게 보내게 되네요. 네, 이쯤에서 한번 끊고 가지 않으면 네. 좀 자연스님께서 땀을 흘리실 것 같아서 네.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나도 궁금한 거 있어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하시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요 울림 앱 게시판으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스님께 여쭤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1251 우물정 1252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워크 오브 라이프.
스님들에게 묻는다. 가자 톡톡. 우리 스님들께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이 대놓고 묻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스님들의 리얼한 모습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가장 근본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스님은 친구가 될 수 없다? 라는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 스님은 친해질 수 없다. 더더군다나 스님께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예전에 군법사 스님을 뵌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스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군법당의 훈련병들한테 스님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더니 태반 이상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이 너무 안 계시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TV라든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두 분 스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사실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스님들이 사실 산속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에 이런 곳에 가면 스님들을 만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연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가를 하면 출가. 많이 만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친구가 된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게 네. 좀 재밌는 게요. 자기 자신이 적은 사람일수록 권위를 내세워요. 그래서 네. 자기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을 내세우거나 네. 안 그러면 어떤 특정한 차등을 둬서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 능력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 사실은 더 자신감과 자존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근데 그에 비해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아직 불교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눈높이가 맞추어지는 그런 액션들이 좀 적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는 눈높이를 맞춘다기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다가가서 매력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네. 굉장한 내공이 있어야 돼요. 스무스하게 다가가서 매력을 발산하는 네, 것. 네. 네. 그러면 스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스님과 저희들 불자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전 개념에 충분히 대해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러면 스님은 주변에 우리 제가불자 여러분들한테 좀 친구가 되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자료와 지금은 조금 더 친구 관계를 많이 맺고 계시는. 네. 그러면 가섭 스님은 그런데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친구는 이게 선우라는 표현도 있고 저희 네. 경제를 보면 그래서 그 친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그 뜻을 나누고 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는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도반이 또 다른 말은 또 친구예요. 맞아요. 도반이. 네, 도반. 네. 근데 부처님 말씀 중에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가 네. 전부다. 전부가. 네, 친구와 도반은 수행의 전부다. 이런 친구와 말씀을 도반이. 드린 네. 적이 있어요. 아, 그만큼 친구, 네. 도반이 역할이 이제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도들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권위적인 게 아니냐. 네. 내지는 좀 어려워하고. 네. 또 내지는 보기도 힘들고.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운문사에 한번 갔을 때 네. 거기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거기 관광객들한테 스님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셨군요. 물어봤어요. 네. 10분 정도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 딱 스님하고 차를 마셔본 기억이 있고 딱 한 분. 네. 9명이 절 안에서 그 관광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스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거예요. 스님과 대화는 더더욱이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저는 이제 운문사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네네. 저를 그날 스님을 처음 가까이서 이야기했다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이제 많으시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거리감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감이죠. 네, 심리적인 거리감 네.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스님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네. 아까도 이제 스님들이 산에 계신다라는 그런 고착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스님들 뭐 드라마 이런 데 나오면 꼭 뭐 이혼, 뭐 이별해서 네. 아파서 맞아요. 뭐 이상한 병이 있어서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삶에 굉장히 슬픈 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스님들의 모습을 비춰줄 때는 좀 더 현장에서 네.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수행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자주 나오긴 하지만 좀 더 현장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분의 모습처럼요. 이런 모습들을 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에서 아직까지도 좀 고정관념을 심화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제가불자들이 스님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연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님은 자료와 많이 친구라고 하셔서 함께 공부를 수학하는 것으로 우리 자연스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쉬운 거는요. 템플스테이 와서 네. 템플스테이 보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외국인들은 빗질하기. 빗질하기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 군대에서 남자들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땅바닥에 이렇게 무늬 그리면서 네네, 그쵸. 이 쌀이비로 쓰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굉장한 아름다움으로 봐요. 굉장한 우리에게는 사실은 고통과 트라우마인 거 그것이 예. 아름다움이 느껴질 수 있군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요. 네. 그 수도권 사람들이 강원도 절에 오면 눈 치우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눈 치우기 대체로 여성분들 아닌가요? 아니 남자들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망각의 네, 그러니까,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점에 따라서 자기 환경에 따라서 네. 좀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대부분 만족도를 많이 주는 게 스님과의 차담. 맞아요. 이 내국인들은 네. 차담이 제일 높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들과 만나보고 싶다라고 네. 하는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뭔가 사람들은 사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스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스님과 관련된 책도 좀 쓰고 절에 대한 책도 쓰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이게 호기심은 있지만 아. 그렇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 네. 정도인데 그렇다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한 번 뵙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네, 그게 이제 스타트겠군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가섭 스님께서는 정말 스님과 친우가 돼서 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아까 자연스도 얘기했지만 네. 찾아가는 거겠죠. 우선은 네. 스님을 한번 만나보는 거거든요. 뵙는 것. 네네. 네. 근데 스님들 그러면은 이제 의상부터가 좀 네. 또 스타일 자체가 스타일이. 네, 네. 스타일이 좀 남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스님들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네. 계셔야 할 것 같고 네. 괜히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방해하는 것 같고 네. 또 내지는 스님들을 무슨 도통, 도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막 예를 들어 소림사, 16, 18기 맞아요.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저도 가끔씩 지금은 요즘에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제가 출가 초기만 해도요. 아이들 만나면요. 네. 아이들이 저한테 꼭 하는 얘기 있어요. 스님 무술해봐요. 이거였어요. 아, 무술해봐요. 네. 스님 뭐 할 줄 알아요? 이런 느낌이죠. 네네. 제가 좀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스님 무술해봐요. 아, 중화권 영화에 나오는 스님과 이미지가 비슷하시군요. 네.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본심이 확 튀어나와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좀 깨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러려면 절에 찾아가야 됩니다. 일단 찾아가서 네. 스님들과 대화 나눠보면, 네. 그동안 알고 있던 또 다른 스님들에 대한 매력들을 네.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템플스테이로 한번 찾아뵙고 절로서 스님과 계속 만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스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런 복지관 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가면서 스님과 많이 뵙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방법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공통주제가 있어야 사람은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 이러면 네. 뭔가 문화에 대한 관점들을 문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문화하고 그다음에 공부는 수단으로서 공부, 취직으로서 공부 말고 네. 그다음에 개인의 만족이나 행복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문화적인 그렇죠. 것들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알아가는 형태로서의 공부 이런 예, 것들도 예, 있을 예.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가지고 불교 어차피 행복과 관련된 불교의 수행론 네. 아니면 그다음에 불교 문화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네. 그다음에 일단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관심 분야를 알아가는 단계에서의 또 선생님이자 동행자로서의 스님의 모습도 좀 발견할 예,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형돈이와 대준이의 결정 듣고 오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기억하는 첫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결정이 무엇이었을지 너무나 궁금한 요즘. 결정. 참 이놈.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스님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도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 내게로 와.